당장 그 손 떼지 못해.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대체 칠순 노인네한테 밤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문 고리를 잡았을 때 제 심장은 이미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굳게 닫힌 안방 문 너머로 들려오던 그 기괴한 신음소리, 그리고 무언가 둔탁하게 바닥을 구르는 소리.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11시만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이 지옥 같은 소음에 저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젊은 새어머니는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74세 아버지와 24세 새어머니, 무려 5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정상의 범주에 들어갈 수나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그동안 우리 가족을 공포와 경악으로 몰아넣었던 그 충격적인 밤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그저 자극적인 가십거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생존이 걸린 절박한 사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돈 많은 70대 자산가와 젊고 아름다운 20대 여성의 로맨스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내고 마주한 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고 기이했습니다. 도대체 닫힌 방문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는 왜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녀를 거부하지 못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우리 남매는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외로움을 타시던 아버지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건 축하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문제였습니다. 저보다도 어린, 아니 제 딸이라고 해도 믿을 법한 24살의 여자. 앳된 얼굴에 생글생글 웃는 낯을 하고서 오빠, 오빠 하며 아버지 팔짱을 끼는 그녀를 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노인네가 돈이 많으니까 젊은 여자가 꼬였다. 저거 다 유산 보고 들어온 꽃뱀이다. 아버지가 늦바람이 나서 노망이 났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근엄하고 점잖게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그녀 앞에서는 마치 10대 소년처럼 얼굴을 붉히고 어쩔 줄 몰라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결혼식을 올리고 합가한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이라 깨가 쏟아진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전쟁이었습니다. 아니, 일방적인 학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보통 노부부의 안방은 고요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새어머니가 들어온 뒤로 아버지의 안방은 밤마다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면 묘한 긴장감이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11시, 정확히 시계 바늘이 11시를 가리키면 방문이 닫히고 그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더 하셔야죠. 힘주세요, 오빠. 이제 그만. 나 죽어. 너무 힘들어. 엄살 피우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요. 벽을 타고 넘어오는 소리는 적나라했습니다. 거친 숨소리,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애원 섞인 비명. 처음엔 저희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아무리 신혼이라지만 70이 넘은 아버지가 저렇게 격렬한 밤을 보내신다고. 그것도 매일 밤.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20대인 저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체력을 70대 노인이 감당한다니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30분, 어떤 날은 1시간이 넘도록 그 기이한 소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끔찍했던 건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 나오신 아버지는 말 그대로 반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밑은 퀭하게 들어가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고 손은 수전증 걸린 사람처럼 달달 떨렸습니다.
젓가락질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국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미어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밤새 시달린 사람의 몰골이었습니다. 반면 새어머니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마치 아버지의 전기를 모조리 흡수한 요괴처럼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고기를 굽고 장어를 굽는 그녀의 모습은 기괴함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많이 드세요. 그래야 밤에 또 힘을 쓰죠. 새어머니가 웃으며 아버지 밥그릇에 장어꼬리를 올려놓을 때 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공포에 질린 눈빛. 그 눈빛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건 부부관계가 아니다. 이건 명백한 착취이자 노인 학대다. 아버지는 지금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에 약점이 잡혀 매일 밤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히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다. 밤마다 소리가 담장을 넘는다더라. 노인네 복상사시켜서 빨리 재산 챙기려는 거 아니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보다 더 두려운 건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참다 못해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밤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병원이라도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눈을 피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신경 꺼라. 우린 그냥 남들처럼 지내는 것 뿐이다. 남들처럼? 세상 어떤 70대 노부부가 매일 밤 비명을 지르며 새벽까지 잠을 못 잡니까? 아버지의 회피는 제 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혹시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상한 약이라도 먹이는 건 아닐까? 아니면 성적인 취향이 특이해서 아버지를 괴롭히며 즐기는 사디스트인 건 아닐까? 별의별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았습니다. 70대 남성 성생활, 노인 학대 징후, 꽃뱀 수법. 검색창에 뜨는 결과들은 하나같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과도한 성생활은 심혈관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 글을 읽었을 때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이대로 두었다가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눈을 뜨지 못하신다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식된 도리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저녁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쾌락이나 흥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고통, 살려달라는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안 돼. 제발. 그건 안 돼. 너무 아파. 멈춰. 참으세요. 여기서 멈추면 다 끝장이에요. 꽉 잡으세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의 악 하는 외마디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부의 사생활이고 뭐고 지금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새어머니의 도끼 어린 목소리와 아버지의 가쁜 숨소리가 뒤섞여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빨리요. 시간 없어요. 그녀가 아버지를 다그치는 소리에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아버지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유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당장 이 끔찍한 짓을 멈춰야 한다. 저는 있는 힘껏 문고리를 돌리며 잠겨있지 않기를 기도하며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벽에 부딪히며 열렸고 제 눈앞에는 도저히 믿기 힘든,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일 거라 생각했던 시선은 바닥을 향했고 그곳에는 땀범벅이 된 두 사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그 손 떼지 못해. 자, 여러분. 제가 방문을 열고 목격한 그 장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야릇하고 퇴폐적인 불륜의 현장이었을까요? 아니면 끔찍한 폭력이 난무하는 학대의 현장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동시에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70대 아버지와 20대 새어머니, 그 좁은 방 안에서 매일 밤 벌어졌던 그 일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저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실 겁니다. 그날 밤 안방의 진실,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매일 밤 그녀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슬프고도 충격적인 비밀을 말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희 남매는 그저 아버지의 건강만을 걱정했습니다. 평생을 자수성가하여 강남의 번듯한 빌딩까지 올리신 호랑이 같던 아버지셨으니까요. 어머니 없이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넘기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상실감은 생각보다 깊었고 저희가 아무리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걸 사드려도 아버지의 텅 빈 눈동자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을 파고든 건 저희 자식들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손녀라고 해도 믿을 법한 갓 20을 넘긴 앳된 여자 말입니다. 처음 그 여자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동 삼아 다니시던 공원 근처의 프랜차이즈 카페,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카페에 들러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창밖만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다들 늙은 노인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을 텐데 유독 그 알바생만이 아버지에게 살갑게 구셨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참 좋죠? 하며 말을 건네고 식사가 부실해 보인다며 몰래 샌드위치를 챙겨주기도 했다나요. 처음에는 그저 노인을 공경하는 착한 학생이려니 했습니다. 아버지도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끼셨는지 집에 오시면 그 학생 이야기를 종종 하셨으니까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 싹싹하다며 웃으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며 저희도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그 여자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백화점 명품관을 거니는 모습을 제 지인이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74세 아버지와 24세 여자. 무려 50살 차이입니다. 단순한 호의라고 하기엔 도가 지나쳤고 할아버지와 손녀라고 하기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가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지인이 보내준 사진 속 아버지는 마치 20대 청년이라도 된 양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여자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매는 즉시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건 더 충격적인 통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그 여자를 앉혀두고는 저희를 보자마자 대뜸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했다. 이미 구청 가서 서류도 알아봤어. 순간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제 동생은 너무 기가 차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고 저는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니요. 칠순 노인과 20대 초반 대학생이 사랑이라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 여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죠. 아버지는 수백억대 자산가입니다. 반면 그 여자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넉넉지 않은 형편의 학생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유산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젊고 창창한 여자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노인과 결혼을 결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아버지에게 미쳤냐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노망이라고. 저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뻔한데 왜 그걸 모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 여자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다,
온갖 협박과 회유를 해봤지만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